이 이야기는 한 왕의 업적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인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도 충분히 적을 가치가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셋째였다. 늘 마디와 둘째의 뒤에 서 있었고 그것이 내 자리라고 믿고 자랐다. 글을 읽는 시간이 좋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편했다. 칼과 말보다 책과 기록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살다.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뜻보다 먼저 움직인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나라를 세운 사람답게 결단이 빠르고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형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이 삶은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위하던 날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무거웠다. 왕관은 차가웠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깊숙이 어깨를 눌렀다. 전하께서 나라를 잘 이끄실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기대와 의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은 이 질문이라는 것을.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처럼 강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람을 베어내는 것도 내 성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었다. 이 자리는 싫다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도망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간다. 그날 밤 즉위식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궁궐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나는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답을 정해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때는 몰랐다. 이 질문이 훗날 나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나를 몰아붙이게 될 줄은.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 글자라는 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왕이 되었지만 마음은 한 사람의 가장처럼 무거웠다.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이 아주 길어질 것임도 왕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이 자리는 마음만으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왕좌에 앉은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내 몸은 나보다 먼저 한계를 말했다. 아침이 오면 눈이 시렸고
낮이 깊어질수록 머리는 무거웠다. 밤이 되면 속이 더부룩해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전하라 불렀지만 내 몸은 이미 평범한 한 사람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정사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경고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왕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덜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공백은 곧바로 백성의 삶으로 내려간다. 나는 알고 있었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쉬는 동안에도 나라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 조금은 늘 하루였고 그 하루는 다시 한 달이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의 모습이었다. 아픈 걸 말하면 집안이 흔들릴까봐 아픔을 삼키는 사람, 몸이 먼저 무너져도 책임이 남아있어 일터로 나가는 사람,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것이다. 아파서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날들, 나는 그런 날들을 궁궐 안에서 살았다. 밤이 되면 등불 아래서 기록을 보았다. 백성의 세금, 군사의 식량, 가뭄과 홍수의 보고서. 글자는 눈앞에서 흐려졌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눈이 필요하면 사람을 불러 읽게 했고 귀로 들으며 판단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 신하들은 다시 말했다. 전하, 몸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몸은 내 것이지만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내 몸의 아픔보다 더 깊게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나를 또 다른 기록으로, 또 다른 재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연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나는 아픔을 안고도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정사를 살피다 재판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사건은 분명 있었는데 그 뒤가 비어 있었다.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음. 진술 불가.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할 수 없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몰랐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연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말은 있었으나 그 말을 남길 글자가 없었다. 나는 그날 기록을 덮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라에는 법이 있었고
법에는 절차가 있었으며 절차에는 문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의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늘 참고 있었다. 화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를 낼 수 없어서였다. 억울해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뜻 앞에서 많은 말을 삼켜야 했던 시간들.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때와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눌러야 했던 기억. 나는 그들과 닮아 있었다. 다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참고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머릿속은 더 아팠다. 나라가 백성을 지켜야 한다면 말부터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은 누가 물어준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떠올랐다. 그때까지 나는 좋은 정치를 한다고 믿었다. 세금을 조정하고 농사를 돕고 재해를 줄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말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좋은 정치는 절반짜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를 모르면 억울함은 마음에 쌓이고 쌓인 마음은 병이 된다. 병이 된 마음은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미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재판 기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적힌 글보다 적히지 않은 말을 보려고 애썼다. 줄 사이의 침묵을 읽으려 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모두가 쓸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나는 동시에 알았다. 이 생각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질서는 흔들릴 것이고 배운 자들은 반발할 것이며 왕인 나조차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곧바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등불을 끄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곧 하나의 선택으로 나를 밀어붙이게 된다. 그 생각을 입 밖에 내기까지 나는 오래 망설였다. 모두가 쓸 수 있는 글자, 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일. 이 나라의 질서는 그를 아는 사람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질서를 바꾸겠다는 말은 곧 사람들의 자리를 흔들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먼저 집현전을 불렀다. 밤이었다. 낮에는 말이 많아지고 밤에는 생각이 깊어진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말을 꺼내자마자 방 안의 숨이 달라졌다. 눈빛이 오갔고 침묵이 길어졌다. 곧 반대가 나왔다. 전하,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중국이 비웃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그를 알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질서는 흔들릴 것이고 권위는 낮아질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나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질서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였는가?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질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은 나를 고립시킬 것이다. 왕이지만 홀로 서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공손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은 더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앉아 내가 하려는 일을 다시 떠올렸다.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글자를 가르치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사람들의 생각을 열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 선택이 나라를 살릴지 아니면 혼란을 부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참고 살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에게도 크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기로. 이 선택은 찬성을 모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왕인 나의 몫이었다. 나는 그날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분명해졌다. 그 일은 낮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눈이 많을수록 말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뜻은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밤을 택했다. 등불이 낮게 흔들리고 궁궐의 발소리가 잦아드는 시간. 나는 몇 사람만 불렀다. 말이 적고 귀가 무겁고 일의 무게를 아는 이들이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끝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입술과 혀의 움직임만 알면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생각보다 고됐다. 나는 이미 몸이 성하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 흐려졌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멈추면 이 일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내 업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업적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 글자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나라를 흔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전하, 이 길이 맞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다시 글자를 보았다. 백성이 억울함을 적을 수 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남길 수 있다면, 노인이 자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름을 숨기고 싶었다. 이 글자가 왕의 이름으로 불린다면 또 다른 권력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헤레본의 말은 담담하게 적혔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이 문장은 내 마음의 고백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글자는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덜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을 삼켜 살아온 사람들, 책임을 먼저 떠안은 사람들, 몸이 먼저 무너져도 멈출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길 하나를 남겨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 글자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홀로 서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등불을 끄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더 큰 책임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된다. 글자를 만드는 일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일과 닮아 있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을 신분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궁궐 안에는 오래된 기준이 있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믿음. 나는 그 믿음이 사람을 지키기보다는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하며 말수는 적지만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집요한 사람. 그의 이름은 장영실이었다. 신하들은 반대했다. 전하, 신분을 무너뜨리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그 말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물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두려운가? 사람이 묻히는 것이 두려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기준을 바꾸는 순간 적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제까지 침묵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농사에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고 바다에는 정확한 물때가 필요했으며 하늘을 읽지 못하면 백성의 삶은 더 불안해졌다.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쓸모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바뀌어야 했다. 나는 장영실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 그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라를 향한 결정이었다. 밤마다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새와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 물의 흐름을 재는 소리,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백성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를 향한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왕이면서도 왕답지 않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글자를 만들 때처럼 사람을 쓸 때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싶었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이다. 학벌도 배경도 없었지만
일 하나는 누구보다 잘했던 시절, 그 한 가지 능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월을 버텨온 인생, 나는 그 사람들을 궁궐 안에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대가를 요구했다. 사람을 쓰는 기준을 바꾸는 일은 내 몸보다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곧 시간과 생명의 문제로 나를 몰아붙이게 된다. 나는 내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눈은 점점 흐려졌고 통증은 낮보다 밤에 더 선명해졌다.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간을 계산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일보다 내가 없어도 돌아갈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왕이 업적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업적보다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더 중요했다. 나는 기록을 남기게 했다. 말로 전해지면 사라질 것들을 글로 남기게 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자를 불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 질문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람이 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강했고 빠르고 단호했다. 그 방식은 나라를 세웠지만 모두를 품지는 못했다. 나는 다른 방식을 남기고 싶었다. 느려도 돌아가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식.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이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급급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떠난 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마음. 나는 왕으로서보다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정사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를 시작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욕심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없어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다시 자리로 앉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몸에 더 큰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지금 쉬면 다음 세대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 살 생각이 없다. 대신 오래 갈 나라를 남기자. 눈이 먼저 나에게서 떠나갔다. 처음엔 글자가 겹쳐 보였고 그 다음엔 선이 흐려졌다. 마침내는 낮과 밤의 경계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신하들은 내 눈치를 살폈다. 전하,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쉬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쉼은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를 읽지 못하게 되자 사람을 더 믿게 되었다. 귀로 듣고 기억으로 판단하고 질문으로 확인했다.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신중해졌다. 낭독이 시작되면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한참을 생각한 뒤 짧게 물었다.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판단의 끝에 누가 남는가? 눈으로 보는 정치는 때로는 빠르다. 하지만 귀로 듣는 정치는 사람을 남긴다. 나는 늦어졌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통증은 나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몸은 약해져도 판단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감각을 알고 계실 것이다.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시기. 나는 그 또렷함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사소한 결정일수록 더 많은 질문을 했다. 혹시라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누군가의 삶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내가 고집이 세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집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책임져야 했던 태도였다. 그 시절 나는 자주 새벽을 맞았다. 등불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라의 내일을 떠올렸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야 했다. 내가 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내 가족도 있었다. 나라의 일은 늘 내 앞에 있었다. 문서와 보고 결정과 책임. 그 사이에 가족은 늘 뒤로 밀려났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나는 자주 놓쳤다. 웃음이 언제 늘었는지, 목소리가 언제 굵어졌는지, 아픈 날이 언제였는지조차 늦게 알았다. 왕이라는 자리는 모두를 지켜야 하는 자리였지만 그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말년이 되어서야 정직하게 마주했다. 어느 날 세자가 내 앞에 섰다.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했다. 늘 하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대답보다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러움과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때 깨달았다. 나는 늘 왕으로만 서 있었지 아버지로는 충분히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정사보다 아팠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고 아침엔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던 날들.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가족 곁에는 없었던 세월. 나는 그 세월을 궁궐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더 엄격해졌는지도 모른다. 미안함은 종종 엄격함으로 바뀐다. 그것이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조금만 더 함께할 수 있었다면.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나라의 내일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의 오늘을 지켜보지 못한 시간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 말보다 기록을, 권위보다 기준을. 혹시라도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나라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들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는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왕의 이름은 이미 너무 많았고 그 이름들은 때로 사람의 삶보다 앞에 섰다. 내가 바란 것은 내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몸은 더 이상 나를 따라주지 않았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통증은 일상이 되었다. 신하들은 정사를 줄이자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줄이되 남길 것은 남겨야 했다. 나는 글자를 다시 떠올렸다. 처음 그 생각이 떠올랐던 밤, 재판 기록 속 진술 불가라는 말. 말이 있어도 남길 수 없던 사람들. 그 얼굴들이 지금도 내 앞에 있었다. 이 글자는 나라를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배운 사람의 권위를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다.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아야 했던 날들, 억울해도 넘어가야 했던 순간들, 그 침묵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나는 그 침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글자는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본떠 배운 적 없어도 따라 적을 수 있도록. 똑똑한 사람만의 글이 아니라 살아온 사람 모두의 글이 되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훗날 나를 위대한 왕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하지 않았다. 그저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외롭다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미안하다고 속으로만 삼켰다.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기보다 이 나라의 수많은 어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제도 하나, 글자 몇 자가 아니다. 다음 세대가 조금 덜 참고 살아도 되는 세상이다. 혹시라도 이 글자를 읽는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적으며 숨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자리를 내려놓는다. 그러나 이 글자는 사람들 곁에 남아 계속 말을 걸 것이다. 이제는 참지 말고 적어도 된다. 그 말을 남길 수 있다면 내 삶은 부서지지 않았다.